정말 품사 4개밖에 없죠? 이 4개 가지고 노는 게 바로 오형식이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은 1에서 5형식 완벽하게 이해하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영상 하나면은 1에서 5형식의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시켜 드릴 자신이 있으니까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본이 부족하신 분은 이거 보고 오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여러분, 영어의 품사는 8개지만 실제로 문장 안에서 쓰이는 역할이 있는 것은 4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라고 하는 요 4개의 품사를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한 번만 더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명사랑 동사는 이렇게 주어 동사로 문장의 필수 뼈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하고 부사는 동사를 설명하는 이런 간단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명사랑 동사는 문장의 필수 요소, 형용사랑 부사는 그들을 설명해주는 요소예요. 이 기본적인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1에서 5형식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자, 그럼 5형식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될 내용부터. 자, 여러분, 이 동사들 run 몇 형식일까요? look 몇 형식일까요? run은 달리다니까 완전 자동사니까 1형식, look은 2형식 오감동사로 뭐뭐처럼 보이다니까 보어를 들고 오는 거라서 2형식입니까? 이거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은 잘못된 거예요. run이 1형식인지 look이 2형식인지는 우리가 이 동사만 보고는 알 수가 절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형식이라는 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데, 형식이라는 것은 동사만 딱 보고 몇 형식인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동사 뒤에 어떤 문장이 쫓아왔는지를 통해서 이 문장에서 얘는 1형식이네, 이 문장에서는 얘는 3형식이네, 이런 식으로 문장 안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동사만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틀입니다. 일단 이거를 알고 시작합시다. 지금 말씀드린 요 4개의 품사가 문장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1에서 5형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주어 동사는 이렇게 고정이에요. 동사 뒤에 나오는 이 품사들에 따라서 우리가 5형식이라는 게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패턴이 겨우 4개밖에 없습니다. 이 4개의 패턴만 제대로 이해하면 끝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패턴입니다. 주어 동사 다음에 형용사 혹은 부사. 자, 보십시오. 형용사는 명사, 부사는 동사를 설명한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Tom ran mad, 이 문장에서 mad는 탐을 설명해서 이 탐이라는 애가 미친 상태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탐은 미쳤다 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요, 이 위에 있는 문장의 mad가 주어를 설명할 때 결국 이 주어가 누군지를 이 mad가 보충해서 어떤 애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다고 해서 이걸 보어라고 부릅니다. 즉 여기서 형용사가 compliment라고 부르는 보충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의 문장이 바로 2형식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아래 문장을 보세요. 아래 문장은 탐이라는 애가 뜁니다 라는 표현인데 거기에 madly를 넣어서 미친 듯이 뛴다 라는 말을 첨가를 했을 뿐이지 여기 있는 madly가 없어도 탐은 뜁니다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얘는 있어도 달립니다, 없어도 달립니다로 의미가 동일하죠. 즉 부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문장의 성분에 영향을 끼치진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문장은 주어 동사로만 완전하게 문장이 나온다 해서 1형식입니다. 이게 1형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벌써 끝났어요. 즉 동사 뒤에 형용사 나와서 주어를 설명한다? 이때 형용사는 보어이고 이때 우리가 이 동사를 2형식으로 쓰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아래 문장은 어때요? 아래 문장은 주어 동사 다음에 부사가 나왔잖아요. 요거는 부사가 동사를 꾸밀 뿐 동사의 의미가 변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1형식이라고 부릅니다. 끝났어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연습해 볼까요? Tom turned slowly. 자, slowly가 턴을 꾸미고 있죠. 그래서 Tom은 천천히 돌았다란 뜻입니다. 반면 이 아래 문장, 이것은 Tom turned pale. 자,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pale, 창백한이라는 이 형용사가 Tom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Tom은 창백해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요게 2형식입니다. 다음 문장 보시죠. The plant grows slowly. 그 식물들은 자라납니다. 천천히. 네, 이때는 이 slowly가 grow를 설명해서 자라나는 동작을 천천히 한다라는 거죠. 부사가 나왔죠? 1형식입니다. 잘하셨어요? 아래 문장은 The child grows strong. 자, 이건 어떠세요?
자, 여기선 strong이 child를 설명해서 그 아이가 강해집니다. 이 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요건 이 형식입니다. 보어로 형용사가 나왔으니까요. 어때요? 굉장히 단순하죠?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패턴 1이었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다음은 패턴 2로 넘어가 보죠. 자, 여러분, 이 문장들을 봐보세요. 지금 이 5가지 어형을 이렇게 자를 수 있거든요. 이거 무슨 기준인지 아시나요? 위에 있는 2개를 자동사라 그럽니다. 아래 나오는 3개가 타동사죠. 영어의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로 갈리거든요. 자, 근데요. 잘 보세요. 보어가 제가 형용사라 그랬죠? 그리고 부사는 아무데나 넣을 수 있는 거라서 이런 느낌이에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자, 그런데 이 보어가요. 형용사 보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명사도 보어가 됩니다. 그리고 목적어는 무조건 명사입니다. 그럼 얘도 명사, 얘도 명사, 얘도 명사, 얘도 명사입니다. 그리고 요 보어는 형용사 명사인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있잖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잘 보세요. 그렇다면 주어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온다면 이 명사는 보어일 수도 목적어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를 뭘로 구분을 할까요? 예, 맞습니다. 자동사 뒤에 명사가 나왔다면 얘는 보어입니다. 근데 타동사 뒤에 명사가 나왔다면 목적어인 거예요. 그럼 결국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네요. 그쵸? 그걸 알아야 보어, 목적어가 구분이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핵심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패턴 2. 주어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올 때 구분법입니다. 이 명사가 주어랑 같은 명사면요. 이 동사는 자동사로 쓰인 거고 명사가 보어입니다. 즉, 이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 뒤에 나온 명사가 주어랑 다르죠? 그러면은 이때 동사는 타동사로 사용이 된 거고 이 명사가 목적어입니다. 해보죠. 위의 문장 He became a teacher. 그는 선생님이죠? 그러면 이거는 자동사로 동사가 쓰인 거고 이 명사는 보어입니다. 그리고 번역은 그는 선생님이 되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 형식이에요. 자, 이게 왜 보어가 되냐면 명사가 주어랑 같으면 결국 이 주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앞에 그는 근데 그 사람이 선생님이다 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충해 주는 말이니까 이걸 보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보어도 있고 명사 보어도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번 밑에 건 어떠세요? Long hair becomes her. 자, 긴 머리, 그녀. 긴 머리랑 그녀가 같나요? 어떻게 긴 머리가 그녀입니까? 아니죠. 그럼 이때 동사는 타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럼 이 뒤에 있는 명사는 목적어인 거예요. 자, 생소하실 텐데 become이 타동사로 쓰일 때는 어울리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긴 머리카락이 그녀에게 어울립니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됐죠? 끝났어요. 이게 동사 뒤에 명사가 나왔을 때 보어랑 목적어를 구분하는 두 번째 패턴이었습니다. 자, 연습해보죠. He turned the car. 이거는 그가 자동차일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목적어겠죠. 동사는 타동사고요. 삼형식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동차를 돌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He turned Christian. 자, 이건 어떠세요? 그가 기독교인이죠. 같은 명사죠. 그럼 이거는 보어겠죠. 동사는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인 걸로 판명났습니다. 이 정도로 번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 건 3형식, 아래 건 2형식이었습니다. 잘하셨고요. 다음. Tom started dinner. 자, 이건 어떠세요? 탐이 저녁 식사, 일리가 없죠? 네, 목적어예요. 그래서 탐은 저녁 식사를 시작했답니다. Tom stopped a train. 자, 이것도 어때요? 탐이 기차라고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이거는 목적어겠네요. 동사는 타동사로 쓰였고요. 그래서 번역은 탐은 기차를 멈췄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삼형식이에요. 알겠죠? 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단, 주의할 게 있어요. 이형식 동사는 좀 독특한 동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형식이 별로 없습니다. 이형식 동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웬만해선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거의 목적어예요. 웬만하면 삼형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형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드릴 건데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 형식 동사는 몇 개 안 됩니다. 다 합쳐서 뭐 30개가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 동사 나중에 외워놓고 쓰시면 좀 편해요. 그건 나중에 하시고 일단 기본적인 구분법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동사 뒤에 나온 명사가 주어랑 같다? 그러면 이것은 보어. 그리고 동사는 자동사. 이 형식 문장. 동사 뒤에 나온 명사가 주어랑 다르다? 그러면은 요건 목적어, 동사는 타동사. 그러므로 이 문장은 삼형식 문장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좋아요. 그럼 이제 2개 패턴 남았습니다. 보시죠.
자, 다음 패턴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명사가 나올 때,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뭐 아니면 뭐겠습니까? 맞아요. 그 뒤에 나온 명사가 목적어일 수도 있고 보어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두 문장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이게 세 번째 패턴입니다. She made him a doll. 이것은 힘이 인형. 안 되죠? 네, 이렇게 다르면 이건 목적어입니다. 하지만 아래 건 어떠세요? She made him a teacher. 그가 선생님이죠? 이건 같죠? 예, 그럼 보어입니다. 그치. 위의 문장은 둘 다 목적어라서 4형식이고요. 아래 문장은 둘이 같은 명사니까 얘가 보어라서 5형식입니다. 이게 4형식, 5형식이에요. 간단하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4, 5형식도 좀 독특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좀 특징이 있는데, 자, 먼저 4형식의 특징. 4형식은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주려면 뭐가 필요하죠? 줄 물건과 그 물건을 받을 대상이 필요하겠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기본 동사가 give니까 얘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She gave him a doll. 이러면은 그녀가 그에게 인형을 주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앞에 나오는 목적어가 물건을 받을 대상,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줄 물건이 나오는 게 이 4형식의 특이한 어순입니다. 요걸 좀 유의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요, 꼭 give가 아니더라도 아까 문장처럼 make를 써도 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make는 만들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힘이 만약에 없으면 이건 그냥 그녀는 인형을 만들었답니다. 하지만 여기 힘이 들어가는 순간 주다라는 말을 넣어서 그녀는 그에게 인형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좀 감이 오시나요? 자, 그럼 연습해 볼게요. She bought the doll. 이러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다의 뜻이라서 그녀는 인형을 샀다.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다 힘을 넣어서 She bought him a doll. 이러면은 그녀는 그에게 인형을 사줬다가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요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She got a doll. 이러면은 그녀가 인형을 그냥 얻었다인데요. She got him a doll. 이러면은 그녀는 그에게 인형을 얻어다 주었다. 이 정도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조금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게 4형식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나중에 다뤄줄게요. 여기 되게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4형식이 나오게 된 유래가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자, 그럼 이것은 이게 5형식이죠. 5형식일 때도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 번역이 이렇게 되거든요. She made him a teacher. 그녀는 그를 선생님으로, 얘를 선생님으로 만들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게 보어이기 때문에 힘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느낌이 이 여자애가 그 남자애를 선생님으로 만든 거니까 얘가 선생님이게, 그가 선생님이게끔 해준 느낌이 커요. 그래서 이 둘이 좀 어려운 말로 주술 관계라고 해가지고 주어 동사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제대로 설명드리고 지금 당장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번역도 그녀가 그 사람을 선생님으로 만들었다, 요 정도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 몇 개만 해보죠. 자, 이 문장은 뭐였을까요? 네, 보어였습니다. 왜냐면은 라이온, 사자가 The King of the Beast, 바로 맹수의 왕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자를 맹수의 왕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거. He sent me a letter. 내가 편지, 일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내줬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고 4형식입니다. 알겠죠? 요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요게 4형식과 5형식의 기본적인 구분 틀입니다. 좋아요. 마지막 패턴입니다. 보십시오. 자, 이 문제는 정말 재밌거든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걸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일단 정답은 위의 문장은 happy고 아래 문장은 happy입니다. 일단 답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이 문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해석을 할 때 말이죠. 일단 아래 거 해석해보면 제이는 케이크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위에 건 어떠세요? 제이는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죠. 이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정답은 분명히 다른데 한국말로 옮길 때는 똑같이 번역이 된단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 말의 큰 함정이에요. 한국말의 이 하게라는 말 조심하십시오. 이거
우리나라 말에는 부사로 분류할지 모르지만 영어에서는 이거 부사가 아닐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위에 게 왜 해피가 답인 거예요? 행복한 게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인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라고 말할 때 이 행복한 건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밑에 거를 만약에 여러분들 해피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케이크 행복한 건데? 아니 케이크 어떻게 행복해? 요즘 케이크는 행복하기도 하나?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해피가 안 되는 거예요. 번역할 때는 제인이 케이크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위의 문장을 해필리로 하죠? 그럼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제인이라는 애가 글을 만든 거야. 근데 그걸 기쁘게 한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 신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위의 문장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좀 감이 오십니까?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부사가 동사를 우리 앞에서 했었던 그거 아닙니까? 그게 뒤에서 나온 버전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위의 문장은 뭐겠습니까? 그를 행복하게, 그 사람이 행복한 거, 주술관계. 아까 위에서 말했던 형용사가 이 명사를 보충해주고 있어서 이거 보어입니다. 즉, 오형식이에요. 아래 거는 이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나서 happy는 부사죠. 이는 없어도 있어도 해석이 똑같이 되는 애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삼형식입니다. 이게 마지막 패턴, 목적어 뒤에 형용사 나오고 부사 나올 때 형용사만 목적어 설명, 부사는 동사 설명해서 삼형식과 오형식을 구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연습해보죠.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이 두 문장의 차이가 정확하게 보이십니까?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애들인 거죠. 자, 위의 문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I found the book easy. 이거는 책이 쉽다는 거예요. 그 책이 쉽다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오형식이에요. easy가 book 설명하니까. 하지만 아래 문장은 I found the book easily. 이건 뭡니까? 나는 그 책을 찾아낸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위의 문장은 내가 책을 읽어봤는데 와, 이 책 되게 쉽다. 엄청 쉬운 책이네? 라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고, 아래 문장은 내가 책을 잃어버렸었는데 집에 가보니까 집에 그냥 책상 위에 떡하니 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여기 있었어? 하면서 나는 그 책을 쉽게 찾았어. 이런 뜻인 거예요. 둘이 완전 다르죠. 이렇게 형용사 부사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장의 의미 차이가 나오게 되고, 네, 오형식과 삼형식이었습니다. 잘했어요. 네, 뭐가 정답이죠? 맞습니다. Earnestly. 이게 답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기타가 열정적일 순 없잖아요. 나는 그 기타를 열정적으로 칩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그래서 요거는 부사가 맞고 삼형식입니다. I imagined him intelligent. 자, 여기선 intelligent가 맞죠. 왜냐면은 나는 그 사람이 똑똑하다라고 상상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intelligently를 하면 나는 그 사람을 똑똑하게 상상한다라는 뜻이 되는데, 상상하는 방식이 똑똑하다? 글쎄요, 이거보다는 이 사람 자체가 intelligent하다 라고 보는 게 의미적으로 더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intelligent가 답일 거예요. 예! 요겁니다. 지금까지 한 게 1에서 5형식의 구분법이에요. 요 네 가지 패턴 보이십니까? 총정리합니다. 주어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주어 설명에서 2형식, 부사가 나오면 동사 설명에서 1형식,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이 명사가 주어랑 같으면 보어 그리고 2형식, 명사가 주어랑 다르면 목적어 3형식, 위에 건 자동사, 아래 건 타동사. 자,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명사가 나왔을 때 이 명사가 그 앞에 있는 목적어랑 같으면 보어, 이 목적어랑 다르면 목적어, 위에는 5형식, 아래는 4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을 때 이 목적어를 설명을 하면은 요거는 보어로 사용돼서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부사가 나와서 얘가 동사 설명하게 되면은 부사는 있어도 없어도 되는 애니까 3형식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마지막 유의사항을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건 기본 틀이고 여기에서 세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요 내용들을 또 해야 돼요. 다음 내용에 그거를 조금 건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다 알아도 여러분들 실제 문장에서는 제대로 활용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와 절이라는 애들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보십시오. 요건 분명히 2형식 문장이죠. 그런데 요 2형식 문장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셋 다 2형식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자, 지금 괄호로 묶으니까 좀 보이시나요? 이런 거를 구랑 절이라고 합니다. 이 구와 절이라는 게 껴들어가면서 영어 문장이 무진장 복잡해지거든요. 사실 이거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1에서 5형식의 틀에 구랑 절이라는 게 첨가되면서 문장이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3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1에서 5형식의 기본 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품사 4개밖에 없죠? 이 4개 가지고 노는 게 바로 5형식이었던 거예요. 물론 연습을 좀 하셔야겠지만 이 틀을 까먹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